俺のこの手が真っ赤に燃える。ダークレッツゴーッドフィンガー! 건담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남자, 도몬카쇼의 최종기체의 갓건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갓건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건담 유니버스의 피규어에 버닝 건담으로 리뉴얼한다는 공지가 나더니 한 소매상은 RG 갓건담 재판본부터 버닝 건담으로 바꾼다는 공지를 하는 등 갓건담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 갓건담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이익이 있다고 말이죠? 여기엔 만화를 즐기기가 많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버닝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짚어보죠. 건담의 방영 순서는 1994년에 G, 1995년에 윙이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신기동성기 건담 윙이 먼저 방영되었죠. 그리고 2002년 G 건담이 방영되지만 그때 돌발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은 말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집회 새겨진 문구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봐도 어디를 봐도 영락없는 기독교 국가, 이런 국가의 갓건담이 데빌 건담과 싸우는 내용을 낸다? 이걸 완구로 만들어서 마트에 전시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걸 월마트 등 오프라인에 전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현지 로컬라이징 과정에서 갓건담은 버닝 건담으로, 데빌 건담은 다크 건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갓건담은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버닝 건담, 데빌 건담은 어두우니까 다크 건담. 당시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글로벌 단위로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팔기 위해서 그에 맞춰 이름을 바꾸는 것이 흔했거든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죠. 2020년대에 들어서 반다이 남코는 글로벌 원 전략을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의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상자에 담아서 팔겠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건프라이 패키지에서 가격이 사라졌고 갓건담의 경우에는 상자가 2개가 된 것이죠. 일본용 상자와 미국용 상자. 하지만 이건 글로벌 기업에겐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품용 데칼과 미국 제품용 데칼을 따로 만들면 인쇄비도 2배, 재고관리도 2배, 물류비도 2배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은 없지요. 그래서 반다이는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자와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자. 그럼 이름은? 가장 시장이 크고 까다로운 북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선 문제가 안 되지만 미국에선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어 표기 갓건담에 영어 표기인 버닝 건담을 같이 넣고 있었는데 사용권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표기가 다르면 논란의 여지가 점점 커질 테고 비용 절감, 물류 효율화 효과가 있으니 겸사겸사 바꾼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사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고작 상자 디자인 때문에 이름을 바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일본 산업계 전반을 보면 익숙한 내세용 이름을 스스로 폐기하고 해외 이름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제법 많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본의 국민 소형차 토요타 비츠는 1999년부터 20년 넘게 일본을 지배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해외에서는 야리스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었죠. 이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인 카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2020년 토요타는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으면서 비츠라는 이름을 영원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낯선 이름인 야리스를 고집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터스포츠와 브랜드 마케팅의 통일 전략 때문입니다. 토요타는 WRC 랠리 대회에서 야리스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토요타의 이 차가 바로 세계 챔피언을 먹었다 라고 일본 내에서도 홍보하고 싶었는데 우승한 차의 이름이 야리스니 비츠로 홍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결국 토요타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국내 브랜드는 그냥 20년 된 국민차, 해외에서는 세계 챔피언을 먹은 바로 명차, 즉 토요타는 국민 브랜드보다 글로벌 통합 브랜드의 파워를 선택한 것이죠. 마스다는 데미오, 악셀라, 아텐자 같은 고유 브랜드를 다 버리고 해외처럼 마스다 2, 3, 6 같은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싹 바꿨습니다. 일본 로컬 브랜드가 아니라 벤츠나 BMW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을 고객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게임도 예는 아닙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기 축구 게임이었던 위닝 11. 하지만 서양에선 PES였죠. 프로 에볼루션 사커. 하지만 코나미는 e스포츠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통합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생겼고 결국 두 이름을 모두 버리고 e풋볼이라는 직관적이고 통일된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익숙함을 포기하는 고통보다 통일이 주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과감히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아서 피해본 적이 있거든요. 브랜드 가치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것도 물론이며 지키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해외 진출할 때 유명한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개중엔 그러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르겠군요. 혹시 닷선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사실 이건 닛산의 미국 브랜드입니다. 1957년 토요타는 처음 미국에 진출할 때 코롤라가 운송 도중에 멈추는 바람에 한동안 엄청난 소름을 들었죠. 그래서 1958년에 진출한 닛산은 혹시라도 실패하면 본사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닷선이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미국에서 닷선이 대박이 난 겁니다. 저렴하고 고장이 안 나는 차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미국인들은 일본차? 닷선! 이라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수십 년 뒤에 벌어졌죠. 일본이 눈부시게 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일본 경제가 미국도 능가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시기, 이때 닛산 경영진들은 뒤늦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름을 닛산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1980년대 초반 멀쩡히 잘 팔리던 닷선 브랜드를 모두 폐기하고 모든 차에 닛산 브랜드를 붙였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은 닷선이 철수했다고 판단하고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닛산의 판매량은 급출하겠습니다. 이에 놀란 닛산은 The Name is Nissan 이런 캠페인에 당시 돈으로 수억 달러라는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걸렸고 그 사이 혼다와 토요타에게 시장을 빼앗겼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닛산으로 통일했거나 닷선이 초반 인기를 얻었을 때 빨리 바꾸었더라면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토요타와 혼다에게 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개중에는 이름을 통일하고 싶어도 뜻을 확인하지 않아서 강제로 개명당한 흑역사도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유명 SUV 파제로, 파리 다카르 랠리를 제패한 명차죠. 하지만 이 차가 스페인어권 국가나 스페인계가 많은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자유행위를 의미하는 속어였거든요. 또는 멍청이, 변태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 뽑은 차 이름이 변태, 멍청이, 그리고 결국 미쓰비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스페인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 이름을 몬테로, 야생이란 이름으로 바꿔야 했죠. 혼다의 소형차 피트도 유럽 출시 직전에 이름을 재즈로 급하게 바꿨습니다. 원래 예정된 이름은 피타였는데 이게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여성의 소중한 부분을 말하는 은어였거든요. 그나마 피트는 처음에 발견해서 다행이지 파제로처럼 낸 다음에 알았다면 문제가 컸을 겁니다. 이처럼 글로벌 네이밍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지 언어 검증입니다. 다시 건담 이야기를 해보죠. 반다이가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버닝 건담이란 표기를 일본 대서에 도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다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90년대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로 전세계가 동시에 드라마를 보고 스팀으로 전세계 게이머가 동시에 게임을 하지요. 이런 시대에 국가별로 다른 이름을 쓴다는 것은 검색 효율을 떨어뜨리고 브랜드 파워를 분산시키며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는 비용 그 자체입니다. 특히 건담은 건담 인포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공개하고 있으니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한때 지건담에 열광하면서 갓핑거를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버닝 핑거를 외쳐야 한다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저도 건담을 좋아하는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나갔고 우린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원작의 존중, 글로벌 비즈니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